현지 보이저호의 뒤를 추격하고 있는 또 다른 탐사선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태양으로부터 무려 약 230억 킬로미터 이상이나 떨어진 거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보이저호의 뒤를 따르게 될 이 탐사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무인 외소 행성 탐사선으로서 총알보다 40배나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탐사선계에 떠오른 별 뉴 호라이즌스호의 최신 근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뉴 호라이즌스호가 어떤 탐사선인지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2006년 1월 19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주도로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위치해 있는 케이프 커너버럴 공군기지 제41 우주발사단지 애틀래스 V551 발사체에 의해 발사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무게는 약 450kg이며 크기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 정도입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목표 전체는 명왕성과 그 위성들 카론, 히드라, 닉스, 케르베로스, 스틱스, 그리고 소행성 2014 MU-69, 다른 이름 울티마 툴레입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발사 시 탈출 속도가 초속 16.26km인데 이 속도는 지금까지 가장 빠르게 지구를 탈출한 물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작업으로는 명왕성의 위성 닉스, 히드라, 케르베로스 그리고 스틱스 표면의 지도 제작입니다. 또한 명왕성의 대기의 변화 연구와 대기에서 수소, 탄화수소 등과 같은 중성 기체를 찾고 위성임에도 불구하고 반지름이 606km로 명왕성의 무려 절반 크기에 달하는 카론에 존재하는 기체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뉴 호라이즌스호의 희망 작업 사항으로는 명왕성과 카론의 정확한 천체 물리량과 궤도를 측정하고 명왕성에 또 다른 위성이 있는지와 명왕성과 그 위성들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고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사된 지 겨우 15년밖에 안 된 최신 탐사선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탐사선들에 비해서 최첨단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우선 탐사선에는 2개의 컴퓨터 시스템과 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여분의 컴퓨터 2개 등 총 4개의 컴퓨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명령과 데이터 처리 시스템 Command and Data Handling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유도와 프로세서 통제 시스템 Guidance and Control Processor 시스템입니다. 탐사를 위한 대표적인 탑재 기기로는 로리, 펩시, 렉스, 그리고 RTG 등이 있습니다. 먼저 모노크롬 망원 카메라인 로리, LORRI, Long Range Reconnaissance Imager는 고해상도 망원경이자 카메라 기능 역할을 하며 직접적으로 천체를 관측함과 동시에 수집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및 고에너지 입자 분광군 제품군에는 2개의 기기가 포함되는데 그중 하나는 입자선 관측기 펩시, PEP-SSI, Pluto Energetic Particle Spectrometer Science Investigation은 입자선 관측기, 즉 분자 탐지기로서 이것은 명왕성으로부터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여러 물질과 분자들을 감지하고 탐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명왕성에서의 태양풍, SWEP, SWAP, Solar Wind at Pluto이며 질소와 메탄 및 일산화탄소의 얇은 층인 명왕성의 대기와 태양풍의 상호작용 관계, 즉 태양풍이 명왕성의 대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탐사기의 통신 시스템 실험 장치인 REX, Radio Science Experiment는 적금 천체가 갖고 있는 명왕성과 위성 카론의 대기의 온도, 압력, 밀도 등의 고유한 특정 대기를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전지 RTG, 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는 아주 적은 양의 플루토늄만을 가지고도 탐사선의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또 다른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사된 탐사선들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2006년 당시 발사될 때 기준으로 초속 16.26km,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고 시속 6만 km에 육박하는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뉴 호라이즌스호의 속도는 왜 이렇게 빠른 걸까요? 이는 탐사선의 주요 임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애초 명왕성을 만나기 위한 탐사선이며 크게 2가지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지질과 지형 파악으로 그 대상은 명왕성과 명왕성의 위성 카론입니다.
카론은 위성임에도 불구하고 반지름이 606km로 명왕성의 무려 절반 크기에 달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명왕성의 표면 성분과 온도를 탐색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뉴 호라이즌스호가 발사되기 이전까지 명왕성이라는 외소 행성은 지구로부터 너무나도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탐사선이 방문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감히 탐사할 엄두를 못 냈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지구로부터 명왕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48억 킬로미터로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4시간 30분이나 나아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 탐사해야 하는 만큼 나사에서는 뉴 호라이즌스호의 속도를 극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 호라이즌스호의 전반적인 탐사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2006년 4월 7일 화성의 궤도를 지났고 같은 해 11월 28일 아주 멀리서 명왕성을 희미하게 렌더링하면서 마침내 명왕성의 첫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뉴 호라이즌스호는 부푼 가슴을 안고 홀로 아주 먼 길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2월 28일에는 초속 22.85km의 속도로 목성을 230만 km까지 근접하여 통과했고 2008년 6월 8일 토성의 궤도를 지나갔습니다. 2009년 12월 29일이 되는 시점에서는 지구보다 명왕성이 더 가까운 지점까지 나아갔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겠지만 명왕성과 그 위성들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 지구인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벅차게 뛰는 가슴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2011년 3월 18일 22시 정각 탐사선은 천왕성의 궤도를 지났으며 2014년 7월 20일 명왕성으로부터 2.8AU까지 다가가 명왕성의 위성 카론을 촬영하여 그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탐사선은 2014년 8월 25일에는 해왕성의 궤도를 지났고 2015년 3월 10일 마침내 명왕성으로부터 1AU, 즉 지구와 태양의 거리만큼까지 접근하였습니다. 2015년 4월 9일에는 하트를 품고 있는 명왕성을 컬러로 촬영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5월 15일부터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명왕성을 찍은 것보다 훨씬 고해상도의 선명한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같은 해 7월 12일과 13일 탐사선이 명왕성을 근접 통과하기 직전에 지구로 전송한 자료를 통해서는 우리는 명왕성에 관한 많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그랜드 피아노 한 대만한 크기로 철저히 홀로 고독하게 마치 망망대해 속에 머나먼 여정을 떠났던 뉴 호라이즌스호는 2015년 7월 14일 저녁 8시 49분 57초 초속 13.78km의 속도로 매우 근접한 거리인 대략 12,500km를 사이에 두고 드디어 목표였던 명왕성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지구를 떠난 지 9년 6개월 만의 일이었고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가 지구로 전송한 명왕성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탐사선이 촬영한 실제 명왕성의 모습들입니다. 이날 나사의 SNS에서는 화성의 탐사선 착륙 당시에 1억 조회를 기록했던 것보다도 훨씬 뜨거운 주목을 전 세계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무려 10억 회가 넘도록 끊임없이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2015년 7월 14일 12시 03분 50초경 초속 13.87km의 속도로 명왕성의 위성 카론으로부터 28,858km의 거리를 두고 근접 통과하며 명왕성의 다른 위성 히드라, 닉스, 케르베로스 그리고 스틱스를 촬영한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 11일 뉴 호라이즌스호는 지구로부터 60억 km가량 떨어진 지점을 비행하고 있을 때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태양풍 영향의 경계면에서 거대한 수소벽이 존재함을 알려왔습니다.
태양 경계면의 가장 바깥 지점으로부터 추측되는 수소벽 신호를 뉴 호라이즌스호가 항해하는 도중에 측정한 것입니다. 이 벽은 즉 수소의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인데요. 태양풍이 더 이상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여 성간물질이 태양풍에 막혀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놀랍게도 이 수소벽의 신호는 과거 약 30년 전 보이저 1호와 2호가 측정했던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태양풍 영향의 경계에서 포착되기는 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예 다른 우주 공간에서 나오는 특별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2018년 8월 수소벽 발견 이후 태양으로부터 약 30에서 50 AU 떨어져 있는 카이퍼벨트 지점을 향해 또 여정을 떠났는데 다음 목표는 카이퍼벨트 내에 있는 천체인 미지의 세계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울티마 툴레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린 끝에 뉴 호라이즌스호는 2019년 1월 1일 웃기게 생긴 소행성 울티마 툴레로부터 약 3,450km 떨어진 곳까지 근접 통과했습니다. 이 근방에서 뉴 호라이즌스호는 울티마 툴레 소행성을 촬영하였는데 사진 속 모습은 그야말로 신비로웠습니다. 저것이 과연 소행성이란 말인가? 요상하게 생긴 것이 언뜻 보면 일명 눈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공 모양의 소행성 두 개가 세로로 나란히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소행성, 아니 붙어있는 하나의 소행성의 각 지름은 각각 14km와 19km이며 일부분은 약 1km 이상 정도가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티마 툴레에는 크레이터, 즉 유성 등이 충돌해 생긴 흔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들도 뉴 호라이즌스호가 직접 촬영한 실제 울티마 툴레의 모습들입니다. 나사는 뉴 호라이즌스호가 지구로 보내온 울티마 툴레를 연이어 분석한 결과 울티마 툴레는 무려 45억 년 전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첫 순간을 마치 사진을 찍어 남겨놓듯이 그대로 담아 유지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양계가 처음 탄생했던 그날 그 순간 소행성이 만들어지고 서로 합쳐졌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행성이 되지 못한 얼음 조각과 암석 잔해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는 과정을 반복했고 그 결과 지금 울티마 툴레를 구성하고 있는 소행성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중력으로 인해 이 소행성들이 서로 이끌리며 돌다가 가까워지면서 결국 충돌하게 되었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세로로 합쳐져 마치 눈사람을 닮은 지금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나사의 연구진들은 앞으로 태양계 초기의 환경이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을지 파악할 계획이며 이는 뉴 호라이즌스호가 계속해서 수집하여 보내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질 울티마 툴레의 표면 구성 성분이나 형태 그리고 지형 등의 분석이 밑바탕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의 큰 관심을 모았던 뉴 호라이즌스호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뉴 호라이즌스호는 초속 14.09km의 속도로 궁수자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2019년 울티마 툴레를 거친 이후 2021년 4월 17일 12시 42분 기준으로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무려 50배에 달하는 거리 75억 km, 즉 50 AU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해도 무려 7시간이나 걸리는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 홀로 외롭게 광활한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데요. 현재 뉴 호라이즌스호의 위치로부터 태양의 밝기는 마이너스 18.5 등급 정도입니다. 태양권 밖으로 여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뉴 호라이즌스호는 과연 지구와의 통신은 제대로 잘 되는 걸까요? 당연히 탐사선이 지구로부터 멀어질수록 통신하는 데 그만큼 상당한 수고가 필요해집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와 연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과거 2006년 초 불과 몇 분에서 현재는 지구의 통제팀이 확인하고 수신하기까지 무려 7시간 정도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탐사선과 지구와는 과연 어떻게 통신이 가능할 수 있는지 나사의 심우주 통신망 DSN, Deep Space Networ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 어디에서든 지구와 탐사선과의 통신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DSN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직진성이 강한 극초단파를 사용하고 있는 DSN은 탐사선과의 통신과 우주로부터 오는 전파를 관측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름 30에서 70m의 거대한 안테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호주의 캔버러, 그리고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는 X밴드 8에서 12GHz를 이용하여 지구와 교신하게 됩니다. 탐사선에서 보내는 전파는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100만 킬로미터 이상 더 넓게 퍼지게 되는데, 이 약한 신호를 잡기 위해서는 섭씨 영하 273.15도인 절대온도 0켈빈에 가까운 상태에서 작동하는 리시버가 신호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DSN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탐사선으로부터 보내온 이러한 작은 디지털 신호들을 하나로 모아서 완성된 종합 데이터 정보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현재의 우주 통신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빛을 쏘아 통신하는 기술인 우주공간과학통신 시스템 검증이 완료되면 기가바이트급의 고속 우주 통신이 실현될 것이며, 더욱 업그레이드된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초고속 우주 통신 시스템인 레이저 통신 릴레이 실증 시스템의 개발이 성공된다면 지금의 무선 전파 시스템보다 수천 배 빠른 통신이 가능해져 우주 통신 분야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 호라이즌스 5에는 그 외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람의 뼈가루가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명왕성을 처음 발견한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윌리엄 톰보의 유골 일부가 캡슐병에 담겨진 채로 선체의 데크 밑에 부착되어 있는데, 얼핏 들으면 조금 섬뜩한 느낌도 듭니다만 저 세상에 있는 톰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요? 비록 세상을 떠난 후이긴 하지만 살아생전 자신이 발견했던 명왕성의 모습을 결국엔 직접 마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왕성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하트 모양 구조가 그를 반겼을 것입니다. 이 하트 구조는 대략 1590km의 크기로 매우 거대하며 명왕성에 존재하는 가장 눈에 띄는 지질 구조이고, 그 지역의 명칭도 발견자를 기리는 의미에서 바로 톰보 지역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와 친하면서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젊은 선수인 LA 다저스의 1988년생 클레이튼 커셔라는 투수의 할아버지의 동생, 즉 작은 할아버지가 바로 명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뉴 호라이즌스 5가 보이저 1호를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탐사선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성간 우주의 다른 탐사선을 포착한 사례는 결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뉴 호라이즌스 5가 해냈습니다. 물론 보이저 1호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봤을 땐 우리의 맨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했지만 나사의 전파 추적으로 인해 보이저 1호의 위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려 50AU라는 엄청나게 먼 곳에 있는 보이저 1호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는 이렇게 카이퍼 벨트를 탐사한 후 현재 보이저5가 항해하고 있는 성간 우주를 향해 떠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탐사선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구로부터 전송해 보낼 계획이며, 이런 앞으로의 탐사를 차질없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2030년대 후반까지는 뉴 호라이즌스 5에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탐사선 시스템 관리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는 초속 16.26km의 속도로 그 어떤 물체보다도 지구를 빠르게 탈출했지만 절대로 보이저 1호나 2호를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가 100AU를 지나칠 때에는 초속 13km 정도로 나아갈 것이며, 보이저 1호는 토성과 타이탄을 근접 통과하면서 스윙바이를 통해 추가적인 중력의 도움을 얻어 100AU를 지나쳤을 때는 초속 17km로 운행하였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가 계속 생존하여 작동이 잘 된다면 보이저처럼 태양권 외곽을 샅샅이 탐사할 계획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태양권 덮개와 태양 경계면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속도라면 뉴 호라이즌스 5는 2047년경에 태양 경계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도 뉴 호라이즌스 5가 아무런 탈 없이 지금처럼 안전하게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권 너머 성간 공간의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